계란은 영양소가 가득한 완전한 식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런 계란도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나쁜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계란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의 효능을 누리기 위한 최고의 궁합의 음식, 또 나쁜 궁합의 음식, 계란을 제대로 먹는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계란입니다. 계란은 정말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입니다. 계란은 발달 중인 배아에 필요한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도 계란은 체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계란 노른자를 약으로 썼었는데요. 황련악요탕이라는 약에 계자황, 즉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했고요. 쌍화탕에도 계란 노른자를 띄워 먹는 등 우리 몸에 보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에는 계란이 치매 예방과 각종 질환에 좋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 이명, 난청, 이석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완전 식품인 계란이 과연 귀 증상에도 좋을지 공인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치매와 계란 섭취 간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지중해식을 안 지키는 성인일수록 계란 섭취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본다면 지중해식 자체가 치매에 도움이 되는데 아닐 경우 계란이 그 효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발행된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전두엽의 신경생리학적 검사, 집행기능, 흔적 만들기 검사, 원원적 유창성 검사 등의 더 나은 수행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적절한 계란 섭취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치료해드리는 질환인 이명과 난청, 어지럼증, 그중 이석증에서 계란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에서 2014년 투고된 위의 논문에서는 이명을 지속적인 이명, 성가신 이명, 빈도가 적은 일시적인 이명으로 나눴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이명은 계란을 덜 먹을수록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이명, 성가신 이명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는 이명을 증가시키고 난청의 확률은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명 치료를 위해 아연 보충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연은 신체의 모든 기관, 조직, 체액 및 분비물에 존재하는 필수 미량 원소이며 8번 뇌신경인 속기신경 시냅스의 청각 경로와 달팽이관을 포함하여 중추신경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연이 보충되면 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2007년 시행된 아연과 이명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아연 섭취가 이명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1991년과 2016년 시행된 연구에서는 아연 섭취가 이명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연 섭취가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아연이 풍부한 계란 섭취가 이명에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계란 섭취 자체가 사실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섭취와 난청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이 G 실험에 따르면 6개월간 계란 전체를 먹거나 계란 노른자를 먹은
먹은 쥐의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이 늦춰졌으나 계란 흰자만 먹은 쥐는 노화에 의한 난청이 늦춰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계란 노른자에 난청을 늦추는 물질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2018년 독일 미넨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난청 예방을 위해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오메가3,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중 비타민 B12와 카로티노이드, 엽산, 마그네슘이 계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위의 연구 결과 역시 난청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엽산 수치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엽산을 보충함으로써 난청을 회복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엽산이 풍부한 계란이 난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어보면 난청 예방에 계란 노른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란과 이석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은 스트레스, 외상, 과음, 골다공증 등으로 이석과 젤라틴막, 유무세포의 결합이 느슨해져서 이석이 계속 반고리관으로 떨어져 나와서 생깁니다. 여러가지 원인들 중 골다공증으로 이석이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타민 D 보충과 골다공증 치료가 이석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석증이 오거나 재발하는 환자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이 골다공증 예방을 도와주며 이석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전정신경염과 메니에르병에 관해서 계란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이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난청 예방에 계란 노른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이석증을 예방하는데 계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 결과들에 이어서 계란은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에 따르면 계란 단백질은 영양실조를 줄여주고 어린이의 성장을 도울 가능성이 있으며 콰시오커라는 단백 열량 부족 증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골격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근감소증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식욕을 억제해주고 이를 통해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며 항암 작용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A, D, E, K, B12, B6, 엽산, 콜린, 항암 성분인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이 영양분들은 항균, 면역 조절, 항암 및 혈압 강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섭취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한 알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15에서 275mg이 들어있는데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이 300mg이기 때문이지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계란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련이 있어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몸에 그대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체내 흡수 후 대사 과정이 복잡하고요.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은 식품을 통해서 높아지기보다는 사람의 간에서 합성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은 식품 속 식이 콜레스테롤보다 포화 지방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계란 섭취 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포화 지방이 많은 비계, 소시지, 햄 등의 가공육, 감자튀김, 치킨,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식품, 버터, 마가린, 생크림, 팜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빵, 케이크, 디저트, 라면 등을 계란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차나 감은 계란의 흡수를 방해하여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콩국과 두유에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 리신과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은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란송 단백과 결합하게 되어서 오히려 영양 성분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란과 두유나 콩국도 같이 드시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을
고려하더라도 하루에 계란 한 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도 다른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섭취 부담을 덜면서 계란에 함유된 양질의 영양 성분을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란과 같이 드시면 좋을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 대시 식단입니다. 대시란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약자인데요. 고지혈증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서 고안한 식단입니다. 음식 종류로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가금류나 생선 등이 있는데요. 식이섬유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계란과 같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계란과 토마토는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에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K를 토마토는 충분히 함유하고 있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이므로 계란 노른자에 섞여서 몸에 흡수될 때 영양이 배가 됩니다. 겹치는 영양소가 거의 없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계란은 어떻게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흡수율 측면에서는 가열을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열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영양소가 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을 삶거나 국으로 해서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란찜 형태로 먹는 것, 그리고 계란 후라이로 드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달걀 껍질에 있던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18시간에서 36시간의 잠복기 이후에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 증상을 일으킵니다. 살모넬라균은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중심 온도가 75도에 달한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해서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드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노인들의 경우는 달걀을 생으로 드시거나 반숙으로 드시기보다는 완숙으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계란의 치매, 이명, 난청, 이석증에 관한 효능,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계란의 좋은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서 오래오래 건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